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긴장이 되네. 예. 그냥 다시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오스 노드원은, 다시. 아, 이게 뭐라고 되게 또 긴장이 되네. 백서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In EOS.io, token holders elect 21 block producers who host a constitution, and that constitution acts as a peer-to-peer end-user license agreement. And every transaction on the blockchain, we sign that constitution, as well as the block producers themselves. So it creates a structure that allows us to manage the expectations of the community on how block producers will govern various different types of scenarios. 백서 읽어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이오스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오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노드원 대표 류한석 대표님을 찾아뵙고 이오스 생태계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오스 노드원 류한석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오스 BP 노드원 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오스 노드원은 지난 5월에 국내에서 출마 선언을 한 BP입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만을 하기 위해서 창립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중국, 한국 그리고 영미권에서도 어떤 뭐랄까 자리를 잘 만드는 BP로 어떤 좋은 신뢰를 받고 있는 BP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 그런 BP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P로서 지금 16개월 동안 활동 중에 있는데요. 노드원에게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셀프 점수를 주는 거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욕심은 많지만 아직 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7점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매우 우수한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래는 저희가 내섰던 공약 자체가 저희가 순위권 안에 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받아서 선순환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투표를 저희 노드원한테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투표권을 행사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윈윈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직은 달성된 것 같지 않아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만 그게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7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스 생태계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오스 장기 홀더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렉스 같은 경우는 연이자율이 매우 낮고, 그리고 BP들 중에 후옵이나 비트파이넥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도 있는데 이오스 기축거래소는 소문만 돌고 제대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분하게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 과정에서의 성장통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오스가 플랫폼 코인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헌법 이라는 개념도 도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 전체에서는 거의 다 처음이다 보니까 거의 다 처음으로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오스가 모든 생태계 코인에 앞서서 약간 맏형격으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투표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도 처음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라고 보는 부분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잘 극복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오스는 너무나도 전도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직접적으로 렉스 이자율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네. 이런 현재 BP로 나와 있는 이런 후옵이나 비트파이넥스 같은 거래소에 앞으로 이오스 기축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기축 거래소가 생기는 거는 일단 렉스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렉스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아무래도
그 기본소득의 개념까지 연계가 됐었고, 그게 액수가 작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의미가 있는 액수가 됐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렉스 이자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도 채 안 되는 0.0 몇 프로. 예, 0.16%. 예, 0.016%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렉스만 가지고 그런 어떤 기본소득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액수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앞으로 아직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뎁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뎁을 만드는 개발사들이 늘어나고 그 뎁 개발사들이 스테이킹을 많이 해서 렉스 토큰을 많이 써야지 이제 그런 퍼센트가 나오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앞으로 몇 년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커뮤니티에서 그 전에 렉스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훨씬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스테이킹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하나가 나온 것이 지금 이제 뭐 뉴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오비 풀이라든가 어떤 마이닝 풀 개념으로 해서 이제 3~4% 정도 이율을 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스테이킹 하는 사람, 이오스 생태계 참여자들한테 어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돌려드리자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하고 붙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 주셨던 그 기축거래소. 예, 기축거래소 역시 더 많은 뎁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 질문인데요. 현재 보트 바잉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트 바잉이 이오스 생태계를 망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표 보상을 이오스 장기 홀더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이오스 홀더들에게 기본 소득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독자 홍성민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BP로서 여러 좋은 툴과 뎁을 개발해서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투표 보상도 이오스 장기 홀더들에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표 보상 계획이 노드원 쪽에서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홍성민님이라고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지금 투표 보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예. 사실은 그거는 어쨌거나 토큰 홀더들한테 무엇인가를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토큰 홀더한테 이익이 된다는 쪽으로 이게 발전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노드원만 하더라도 투표자들한테 보상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를 최초 공약으로 세우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뉴덱스라든가 아니면은 빅원이라든가 아니면 후오비 풀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이제 마이닝 풀 개념을 만들어서 3%씩 4%씩 이렇게 2%씩 이게 돌려드리는 어떤 모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네. 시도 자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객들한테, 토큰 홀더들한테 이익을 돌려준다는 선의에서 나온 거라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좋게 항상 보시는군요. 예. 선의만 가지고 이게 원했던 목표들이 달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인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의도를 했는데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투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 생태계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토큰 홀더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 렉스는 0.16%밖에 안 되잖아요. 0.16%요. 예, 죄송합니다. 0.16% 죄송합니다. 0.1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0.16%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자릿수는 나와야 최소한 그래도 그렇죠. 뭔가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닝 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겼을 때 이쪽에서 했던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BP를 하면서 버는 수익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뉴덱스 같은 경우 이제 연 3% 내지 4%를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 내지 4%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사실 21위 밖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이제 1, 2위 정도 가야 무조건 21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 거기서도 이제 1위가 돼야 겨우 이제 4% 내지는 3점 후반대를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하는 다른 곳들도 다 이제 그 똑같은 마이닝 풀 컨셉을 만들고 경쟁이 붙은 거죠.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을 초래를 했는데 이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21위 안에서 마이닝 풀을 운영하지 않고 투표 보상을 자기 BP 수입에서 주지 않으면서 뭔가 툴을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예를 들면 스캐터 같은 뭐 로긴 툴을 만들다던가 이런 걸 하는 곳들이 수입이 순위권이 밀려나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를 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쟁이 한 사람이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사실 수입 그 토큰 홀더들은 이제 연 3%씩 4%씩 받으면은 어쨌거나 이웃수 숫자가 늘어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3, 4%가 늘어나면은 내가 가진 그 이웃수 그 수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나의 자산 가치가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웃수 토큰 자체 하나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은 그 내재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웃수 안에서 어떤 뎁들이 올라오느냐, 어떤 툴들이 생기느냐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툴들이 올라오고 이제 뎁들이 올라오고 이런 생태계의 활성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개발자의 연봉으로 제될 돈들이 전부 다 이제 토큰 보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개발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닝 풀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것에 좀 더 가까운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마이닝 풀을 만든 뉴덱스나 이런 곳들은 이익을 보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곳들에서는 3% 내지 4%를 약속을 하려 그러면은 자기가 버는 수입을 전부 다 혹은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서 줘야 될 정도로 해야 겨우 4%라는 숫자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비자는 그러니까 토큰 홀더들은 토큰 숫자가 늘어난 거지만 사실 손해고 그렇다고 거래소를 돈을 버느냐 하면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BP들은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개발자를 이제 해고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현재 누덱스나 뭐 비곤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오스 네이션까지 지금 이렇게 투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왜 그런 것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생존 경쟁에 가깝고요. 네.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정말 그 밑도 끝도 없는 가격 경쟁, 누가 더 높은 퍼센트를 줄 수 있느냐 이 경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내가 길게 살아남으려면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노드원에서도 지금 저희 순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빗썸에서 투표를 받지 못한 거가 굉장히 큰 이유기도 한데 빗썸에서 투표가 올 때까지를 저희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이웃스 전체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뉴덱스도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놨고 비건도 내놨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한 거잖아요. 생각지 못한 이런 부작용을 겪긴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같이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드원도 사실 그 안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 새로운 제도, 투표 시스템 그리고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돌려드릴 수 있을 건가 요거에 대한 그 프로포저를 지금 사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가 적용이 되고 하려면은 사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활동하는 데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드원에서도 이거는 안 좋은 사실 이거가 우리도 이제 이미 그 악순환에 들어가고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사실 해야 되는 상황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까지 일단은 살아남는 게 모두에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생각은 노드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미권에서 이런 보트 바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많은 영미권 BP들도 이거는 더 이상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더 이상 이거는 이제 뭐라고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두가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원도 1차로는 살아남는다, 2차로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발자들을, BP들은 개발자들을 더 고용하고 뎁들은 우리가 WPS를 못 만들었었는데 WPS를 만들어서 뎁사들도 이제 WPS 돈을 받아서 뭔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토큰 홀더들은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래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낼 수 있는 투표 제도를 만들고 이걸 적용시켜보자. 과연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런 제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그 노드원이나 아니면은 북미 쪽에 있는 BP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프로포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제 생각에는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나가나요, 이게? 이번 주 정도? 늦어도 한 금요일 정도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세한 거는 곧 알게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개요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토큰 홀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렉스에 참여하거나 네. 아니면 BP를 하거나. 네. 사실 고객들이 마이닝 풀에다가 스테이킹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BP를 해서 돈을 버는 거랑 사실 똑같은 연장선을 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속퍼펫 문제, 허수아비 BP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포절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투표를 하지 않고 스테이킹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율이 마이닝 풀에 참가하거나 BP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설마요? 이게 그냥 BP를 만들면은 경제적으로 최적화가 안 되는, 더 손해를, 오히려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여러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씩 버전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오스가 가지고 있었던 투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실제로 거기도 좋은 것도 나왔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레벨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거래소들이 마이닝 풀을 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토큰 홀더들도 그냥 스테이킹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고, BP들은 개발자를 열심히 뽑아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계속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 그럼 그 프로포절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웃라인만 대충 들어봐도 뭔가 큰 프로포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프로포절은 21개의 BP의 투표에 의해서 네. 15개의 BP가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통과가 되고 새로운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는 건데, 예. 과연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BP들이 그것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대화를 사이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대화를 하는 BP들이 이렇게 21개 BP 안에 들어있는 데가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이거가 아직 공개적으로 커뮤니티에 이제 문서 형태로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이오스 생태계에 있는 거래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별 고래들한테는 사실 물밑에서 이제 의견을 묻는 과정들이 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노드원도 저희도 어떻게 1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누가 누군지 가장 많이 잘 아는 그런 플레이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에 있는 주요 고래들, 그 다음에 거래소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묻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상당 부분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고래들은 그래요. 이게 고래들은 이 게임을 참여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들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치킨 게임이고 이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걸 자기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 중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거의 메이저 탑의 거래소 중에 하나도 사실 이거를 되게 좋게 보고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거래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하는 얘기들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다들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얘기를 표교환을 할 때 이렇게 1대1로는 얘기를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지 알고 있지만 서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너무 경쟁 구도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각자 조금씩 좋아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이 각자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었구나.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각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터놓고 해보자. 그럼 이 제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프로포즈에 나왔으면 이제 뜯어 고치는 과정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거래소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고 고래들의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BP들의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고 토큰홀더의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가 한 번도 모든 고래들과 거래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제 생각에 10월 내지 11월 중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가 한번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프로포절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오스의 미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 곧 공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곧이라는 게 1~2주일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예. 지금 코드 개발도 실제로 들어가 있고요. 네. 노드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프로포절 문서를 지금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예. 심지어 그 프로포절의 제목도 사실 노드원이 정했어요. 그 프로포절의 그 프로젝트명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핵심은 이제 투표라는 건 정치행위잖아요. BP를 정하는 건 정치행위고 투표를 해서 렉스가 됐든 돈을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행위잖아요. 이게 지금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핵심은 이거를 거버넌스와 정치행위와 수익행위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초안을 그 이오스 뉴욕이 사실 최초로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되게 많은 인풋과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드원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조금 뭐 고치는데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다른 고래들 노드원이 아는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전달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 지난 9월 말부터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까 노드원의 특기가 이제 판을 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한국에서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11월에 싱가포르에서 블록쇼라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 모멘텀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월에는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네. 이오스 노드원이 최초로 만들었던 이오스 커뮤니티 컨퍼런스 2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리오에서 있을 그 커뮤니티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블로건 쪽에서는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회에서. 예. 예, 혹시 뭐 블로건이 참석하거나 빅 뉴스를 발표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섭외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블로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블로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SEC에서 이제 증권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블로건의 스탠스가 얼마만큼 이제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기조는 BP가 하는 일에는 절대로 연루되지 않는다. 이게 기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러고는 어느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블로건이 발표할 것이 있고 커뮤니티에 어떤 자기들이 참여하는 게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자체 판단이 서면은 아마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없는 거고 ICO로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시큐리티 토큰으로 5년 동안 면책 받는다 이게 사실은 팩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표님들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이제 시큐리티 토큰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보팅 바잉 이슈로 넘어와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드원도 투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드원은 프록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설계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요. 일단 노드원이 이제 노드원이 만들 프록시에 여러분이 홀더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잠시 순위권에 밖에 밀려나 있는 노드원을 포함해서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수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BP들의 투표를 하고 그들에게서 일정 부분 이제 리워드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스테이킹 해주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노드원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BP들하고 고래들하고 표 교환을 해서 이제 순위권을 조금 올리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수익이 제 생각에 1% 후반대 내지는 2% 초반대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뉴덱스나 빅원 이런 것들처럼 4% 이상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탑 1등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고, 1등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제살 깎아 먹기를 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걸 이렇게 프록시를 만들려는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BP들이 어쨌거나 새로운 투표 제도가 나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그 다음 뒷얘기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제도가 오기 전까지 모두가 죽었다. 이게 골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골든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노드원이 만들 프록시에서 4%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이오스가 새로운 어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때까지 골든 타이밍을 연장시킨다 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절충 아닌 거예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닝 풀에만 포커스가 된, 그리고 소퍼팻들에까지 투표를 하는 모양이 될 거냐, 아니면은 수익률을 완전히 포기하고 좋은 BP들이만 투표를 할 거냐. 그래서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조금 덜 가져가지만 이오스 전체 생명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초이스가 노드원이 만들 프록시가 취하게 될 포지셔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말씀드렸던 골든 타이밍이라는 것이 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를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골든 타이밍 새로운 프로포절이 적용이 되는 거는 앞으로 약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일들이고, 이때까지 BP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 임시로 솔루션이 지속될 두세 달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투표자 여러분들께서 이오스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조금 도와주신다면은 향후 훨씬 더 큰 토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뉴덱스나 후비풀이나 이런 곳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는 토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토큰들이 해서 3, 4%를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그 토큰 가치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동안 노돈 프록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록시에 이제 스테이킹을 해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더 이득인가, 무엇이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홀딩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저희가 만들 프록시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 상권이 하나 형성되면은 외부인들의 자금이 유입돼서 임대료가 상승되면서 결국에 원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안 좋은 모습을 표현한 단어 같은데, 이오스 BP들 내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습 방법으로 해서 원칙적인 것은 큰 프로포절을 준비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거고, 잠시 한 몇 개월 그 기간 동안 지금 이 노드원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투표 보상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이제 가로수길, 예. 경리단길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연남동, 홍대 이런 곳들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좋은 취향과 감각을 가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박하고 좋은 것들을 가게들을 내면서 이제 말하자면 상권이 생기는 거죠. 상권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갑자기 이제 큰 플레이들이 들어오고 큰 이제 프랜차이즈라든가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처음에 그 동네를 뛰어났던 영세 인디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그 집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나가면은 거기가 이제 상권이 죽고 그러면서 공동화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떤 상권들을 옮겨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데아피라든가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오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오스 리오라든가 이오스 뉴욕이라든가 이오스 오소리티라든가 이오스 노드원이라든가 어떤 생태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팀들이 그들 말하자면 뉴덱스 라풀은 이오스를 노드원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당연한 영리 추구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지도 않게 어떤 생태계에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수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집주인들하고 세입자들, 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세를 너무 올리지 말자, 상생하자. 요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어느 한쪽만 이제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옆에 생태계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한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를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노드원의 투표 보상은 네. 언제쯤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르면은 지금이 10월 8일인가요? 7일인가요? 8일입니다. 10월 8일인데 이르면은 다음 주, 늦으면은 다다음 주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빗썸이 그 이오스 BP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BP 순위들이 변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빗썸 투표로 인해서 이제 2호 서울 같은 곳들이 순위권에 올라간 거는 같은 한국 BP로서 굉장히 저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오스 노드는 왜 안 해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목이 궁금합니다. 빠지게 빗썸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되게 절박하고요. 빗썸의 투표가 한국 BP에 되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 하지만 빗썸이 가진 힘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지금 빗썸이 한 달 동안 투표를 하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3만 몇 개였던가 조금 첫 번째로 이제 수익 분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고객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 프로포절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BP들 뿐만 아니라 이오스 생태계 전체의 거래량도 높일 수 있고 이오스 생태계 전체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노드원이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떤 세계 속에서 그 어떤 BP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비썸을 너무 더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를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로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PR이었군요. 네. 비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표 보상을 이렇게 잘 해준다면은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이오스 홀더들에게도 수익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대형 거래소 쪽으로 업비트 같은 곳으로 또 분위기가 넘어간다면은 이 이오스 전체 생태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더 이상 보트 바잉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비썸하고 프로피셔도 할 용의가 얼마든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프로피셔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썸 고객들한테도 득이 되고 비썸한테도 득이 되고 프로피셔를 같이 하는 저희한테도 득이 되고 심지어는 생태계 전체도 어떻게 득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콜라보를 잘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썸 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 잘 들으셨죠? 노드온 쪽에 한번 연락해서 같이 힘을 합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독자님 질문입니다. 삶의 이유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보이스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리고 보이스가 성공할 시에 이오스에게는 어떤 가치가 생길까요? 굉장히 핫 토픽을, 핫 이슈를 짚어주신 질문인 것 같네요. 모든 사람이 지금 네. 보이스가 언제 나오는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는 제 생각에는 이르면은 금년, 아무리 늦어도 금년 1, 4분기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이스 미국 대선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대선은 이제 트럼프 재선이 남아있죠. 내년 하반기에. 미국 정치는 트위터,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블락원에서도 그 타이밍을, 골든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금년 하반기, 겨울, 그래도 그리고 내년 봄 사이에 나와야 그 모멘텀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나와서 성공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어카운트가 이제 누군지 실명 확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죠. 자기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DID를 적용을 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건가, 이거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 어느 체인에서도 보여줄 수 없었던 정말 중차대한, 되게 커다란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보이스가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다른 그 어떤 체인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보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대의 효과일 것 같고, 이제 보이스 자체가 이오스 플랫폼 안에서 이제 올라와서 활동을 이제 보이스가 이제 하게 될 텐데, dev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오스의 가격 상승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아마 질문은 이 내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오스에 대한 가격 상승은 일단 그 킬러 뎁이 있다는 거 하나 자체로 결국에는 사례 창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옛날에 크립토키티가 나와서 너도 나도 이더리움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스가 만약에 정말 킬러 뎁으로서 어떤 큰 성공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보이스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한국 골프계에서 박세리가 나오고 줄줄이 후속 골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박찬호가 나오고 메이저리그에 이제 추신수, 이제 류현진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사례 창출인데, 보이스가 성공을 했을 때 그 파급력과 의미는 특히 DID라는 그 암호화폐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해결한 사례로 보이스가 이오스에서 나왔다? 그럼 그 영향은 이오스에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이라는 곳에 사람이 안 살 때하고 사람이 많이 살 때, 그다음 서울이라는 곳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은 그 인구 때문에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생길 거거든요. 슈퍼마켓도 생기고 운동하는 짐도 생길 수 있고 뭐 휴게소, 뭐 버스, 뭐 지하철 더 많은 곳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대입들이 생길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자체가 생김으로써 보이스는 일단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무료 이오스 계정을 만들어주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입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자들이 역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서울의 땅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오스의 가격은 자동 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그 문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이 이오스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75만 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역시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서울의 땅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이스에 관련해서 일단 블로거나 이런 쪽에서 뭐 정보가 따로 오픈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예, 블로거는 굉장히 입조심을 많이 하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무리 쿡쿡 찌르면서 질문해봐도 이해해줄 수 없다라는 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미 많이 공유가 되어 있었지만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인 거죠.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워싱턴에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다느니, 뭐 혹은 뭐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전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따름인 거죠. 예,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저도 현재 네. 지금 만나는 BP마다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이오스 스캐터 쪽에도 물어보고 이오스 뉴욕 쪽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전혀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오스 2.0 버전, 이오스 IO 2.0 버전이 거기 테스트 버전이 릴리즈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보이스에 대한 테스트 버전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현재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있었는데 그때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노드원에서 이오스 행사를 열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런 소규모 미덥들이 다양하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소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은 행사 이후에 OKEX 대표님하고 매우 긴 대화를 하시던 것을 봤는데 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분은 이제 OKEX의 알리나 야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OKEX 툴을 총괄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OKEX는 현재 3,4천만 표에 가까운 투표력을 가지고 이오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곳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프로포절이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이것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래소들이 거래소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면서도 거래소 수익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 얘기가 진전이 되려 그러면은 자리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이제 두 번째로 뵙는 자리였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잠깐 뵀었는데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기도 했고 인사 정도만 나누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좀 길게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이 그런 것들에서 그런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줄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인상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날 제가 굉장히 많은 그분이 제가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사실은 행사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이제 그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그 다음에 이오스에서 세컨드 레이어 솔루션을 만들었던 DSP, 리퀴드 앱스, 그분들하고 서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왜냐면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런 것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영향력 투표, 한국에서 중요하지만, 예, 지금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생태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 제가 노드원 쪽에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드원 BP이기 때문에 거래소 BP들을 많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이 현상이 이오스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은 확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오스 생태계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거대 자본들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이 거대 자본들이 이오스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만 해준다면 이오스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점은 그들이 이오스 생태계를 모두 이해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드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오스 생태계에서 가장 프렌들리한 성향을 가진 BP이기 때문에 거래소 BP들이 이오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끔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빗썸과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현재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이오스 기축거래소가 없다는 거거든요.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OKEX 같은 이제 BP들도 있고, 그리고 프록시를 운영하는 빗썸도 있고, 이런 곳에서 이오스 기축거래소를 운영해 준다고 하면은 이오스 뎁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에 있는 뎁사들도 이오스 플랫폼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케터 BP 인터뷰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노드원이 거래소 BP들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 커뮤니티 분들하고 이오스 홀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스는 그 어떤 체인보다 잠재력이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가 뜨는 시간은 앞으로 2달, 3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노드원이 이 해가 뜨는 거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드원이 만들 프록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오스 전체가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토큰 홀더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토큰 홀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스테이킹을 하는 것들이 어디에 어떤 프록시에 어떻게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좋은 밝은 이오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드원은 이미 비록 순위는 낮지만 어떤 여러 가지 역량에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오스 생태계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빗썸이 있고 또 한국에는 개별적으로 개인 계좌에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토큰홀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정말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생태계 많은 영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직 담백한 이야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커뮤니티와 잘 소통하는 BP가 되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서 읽어주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서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